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13%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예상했던 대로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에 맞춰서 아침부터 이 조정이 나왔어요. 시장의 조정이 확실히 나왔고 그럴 만한 이유는 미국 시장도 단기 고점의 자리였기 때문에 장중에 시가를 낮게 시작하고 그 장중에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하락을 한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미국에서 하락을 하고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그만큼 더 크게 반응을 시킨다. 왜?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황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당연히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그만큼 허약한, 어떻게 보면 2등주의 관점, 1등주는 항상 점상 가든지 상한가를 가는데 2등주는 항상 윗꼬리를 다는 그런 흐름처럼 우리 시장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코스닥 920포인트 정도 한번 확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위로 치든 못 치면 920포인트 단기적으로 확인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 밑에까지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일단 920포인트에서 지지는 받았어요. 지지 받았고 코스피 역시도 위로 올라타는 단기 저항대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2720포인트 1차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면 2700포인트 부근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27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러면서 2720포인트 위로 일단 안착은 시켜놨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뭐다? 어제의 종가 혹은 어제의 고점을 오늘 넘기지 못했다. 그러면 내일 하루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내일은 2720포인트 요 자리를 이탈하는 그림 혹은 이 자리 밑에서 시가를 형성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모양은 양봉으로 뚫어놨지만 요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또 나타납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보더라도 양매도가 나왔고요. 양매도가 적지 않은 매도세였고 그죠?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죠. 코스피는 특히나.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양매도가 나왔어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다 나갔다 라고 봐도 무방한 그림인 거고 장중에 분명히 시장은 올라오는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후 요 자리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수급이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요 전까지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별반 차이가 없었던 시장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을 안 넣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등치 큰 애들만 슬금슬금 올려서 지수만 끌어올리다가 3시 정도가 돼서부터 3시가 아니네요. 2시를 좀 넘기고 난 뒤부터 물량이 조금씩 들어온다라는 거죠. 수급이. 그러면서 땡겨 올라오는 흐름을 조금 만들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매도한 물량이 매수한 물량보다 더 많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또 금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하루 더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 뚫어 올릴 거냐의 기준인데 글쎄요. 어떤 관점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유지하는 흐름만 좀 만들어내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이 구름대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게 915포인트 그러니까 오늘처럼 920포인트 지지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일은 927포인트에서 지지받고 위로 고점을 한번 갱신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야 다음 주도 한 차례 더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야만이 다음 주 코스피도 구름대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또 요 안에서 또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내야 돼요. 재밌다라는 거죠. 시장 이런 흐름 만들어 놓으면서 어제 이
고버스 얘기했었죠?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2430원. 요 자리 이탈해야 되는데 살려놨다. 갭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 또 위로 올라올 거다. 어디까지? 2500원대. 그죠? 오늘 딱 그 모양 만들죠, 또. 또 살려놓은 거예요, 또. 또 살려놓은 거예요. 2500원 위로 안착하면 또 2550원에서 70원까지 또 살아납니다. 근데 내일, 글쎄요, 내일 살아나는 그림을 만들려면 갭을 띄워야 되는 확률이 있어야만이 된다.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이 또 빠져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를 이탈하는 그림이 좀 필요해 보이는 모양이다. 뭐 대외적으로 뭐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수급의 관점인 거고 돈의 관점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된 거죠. 되긴 됐는데 이제 다시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0.25에서 0.5로 하자.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요. 우리가 이 시장을 보면서 하나 느낄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해요. 뭐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담감 때문에. 그러다가 뜬금없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뭔가 흐름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중국 혹은 러시아 혹은 북한 같은 애들이 끼어들면서 뭐다? 시장의 수급이 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원래 얘네들의 계획은 눌러놓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악재로 수익 실현은 할 수 있는 물량 만들어 놓고 밑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 주가를 올려야 되는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러시아 푸틴이가 우크라이나를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요? 플랜 B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계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얘네들한테도 발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돌발 상황을 지켜내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싸우고는 있는데 이거 길어질 것 같아. 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도 단기적으로 돈을 차입해가지고 주가를 눌렀을 거고 단기적으로 수급을 때려 넣었으면 이자도 메꿔야 되고 하니까 뭐 해야 돼? 끌어올려야 팔아낼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지들끼리 뭔가의 합의점을 찾겠죠? 그러면 악재가 소멸이 안 됐는데도 주가는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 왜? 자기네들 숨통은 튀어야 되니까. 결국엔 이번 달 이자 상환일이 30일이다. 그러면 28일, 7일 날에는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어느 정도라도 메꿔놓고 숨통은 튀어야 부도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기업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은. 그죠? 그러니까 악재가 소멸이 안 됐는데도 현재 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슬슬 꺾일라 그래요. 그죠? 내일 또 위로 바로 치지 못하고 또 이쪽으로 개파락이나 보합으로 시작을 하면 올라오면서 맞고 이제 추세가 또 바뀐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추세로 뭐 이런 추세로 또 바뀐다라는 거죠. 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겠죠 아마도. 얘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인 자리라 뭘 잡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요런 관점 기준으로 어떻게 위아래로 올라타고 지지받는지만 체크하면 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강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요 관점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틀어낸 거죠. 1차적인 파동을 여기서 죽인 거고 다시 올라타야 되는데 못 올라탄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제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그게 아니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 못 만들어내면 이런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옆으로 흔들던지.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코퍼스가 죽어야 뭔가 끝이 난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암랩이, 기가 막혔어요. 무슨 비트코인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야, 참. 어제도 계속 그랬죠. 안철수가 대통령 된 것 같다고. 근데 오늘도 역시나, 오늘 조정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하긴 했는데, 요런 흐름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어요, 솔직히. 뜨자마자 갭을 좀 늦게 띄워놓고, 그냥 치고 눌러버릴 줄 알았는데, 위로 쫙 올린 다음에 밑으로 거진 고점 대비해서 45%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갭자리를 메꿨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주의의 날이죠. 결국엔 오늘도 상승을 했으면 내일부터는 경고를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수와 신용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46에 24. 거진 400% 정도가 미친듯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꼬봉 종목들도 따라 올라오는 자리도 분명히 만들어내긴 했는데 솔직히 과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고점에서 눌러버렸다. 매물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눌러버렸다. 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오전 내내 하루 종일 쳐밀렸어요. 하루 종일 쳐밀리다가 오후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그 시점에 어거지로 끌어올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바닥을 어느 정도 잡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곤 있는데, 큰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물량이 나간 거 맞아요. 물량이 나간 거 맞고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는 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제 위험하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렸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월봉과 연봉이 있죠?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이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거래량인 거는 맞지만, 기존에 나왔던 거래량, 기존에 이 20만원을 넘어섰던 거래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월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에 2012년 안철수 처음에 뭐 대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왔을 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자리에 비하면 뭐다?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려있었던 누군가도 이번에 나갈 기회를 분명히 받은 거예요. 왜? 신고가였으니까. 그럼 오늘 들어온 사람들만 처물린 자리라는 거죠. 그죠? 무지하게 40%, 50% 맞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를 강하게 뚫어 올려내면서 적은 거래량으로 빵 하고 뚫었어요. 빵 하고 뚫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락을 할 때 받아주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크게 받아주는 자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왜? 갑작스럽게 급등을 한 자리니까, 여기는. 급등을 한 자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의 급등을 한 자리고. 그죠? 여기서 그냥 흘러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받아줄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갭의 자리고,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고. 그럼 이제는 강하게 상승했던 요 자리는 다 반납을 시킨 거예요. 반납을 시키고 뭐 한다? 슬금슬금 눌러대면서 뭘 만들어? 이제는 밑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물대를 만들어 놨다.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의 기준인데, 솔직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갭자리가 있어요. 근데 첫 시작의 갭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단기적으로는 안 메꿔도 된다라는 거. 대신 강하게 상승했던 이 급등의 추세는 일단은 일단락 난 흐름인 거고요. 일단락 난 흐름인 거고, 다시 단기적인 입장에서 또 추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응하는 물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하락 자체를 13만원 부근까지 한 차례 밀고 갈 거냐? 13만원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기존의 고점 자리죠? 요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눌릴 수 있는 12만원까지도 연료는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료는 있어요. 여기서 그냥 털고 여기서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이상할 거 없다라는 거죠. 왜? 얘가 뭐 국무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기대감으로 간 거고, 안철수가 국무총리가 된다고 해서 안랩에 뭔가 혜택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국무총리 되면 얘는 이제 지분을 싹 빼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혜택 뭐 그런 오해 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눌러도 이상하진 않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요렇게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도 그것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수급은 들어왔고 수급이 빠져나간 거는 어느 정도 맞지만 여기 있는 수급이 여기서 다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혹여나 빠질 수 있는 자리는 12만 8천원 부근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12만 5천원 부근까지 12만 5천원 부근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오늘의 이 저점 부근 13만 5천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16만 7천원 정도에서 17만원 정도를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대신 요 자리를 뚫어내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뭐한다? 한 번 더 20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월봉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시 요 안으로 갇히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갇히는 자리를 만들어놨고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거진 10년 전이긴 하지만 분명히 여긴가에서도 물려있는 누군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매물이라는 거고. 그럼 지금 그 자리 위에서 저항을 받고 매물이 터지고 물량이 쏟아지고 지금 현재 자리까지 온 부분인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의 이 저점 부분만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랬든 저랬든 기존의 요 고점 자리를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요 자리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만들어내면 다시 한번 19만 5천원에서 20만원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행보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갈 거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들어왔던 물량은 어느 정도 털어내는 흐름은 분명히 만들어내야 돼요. 얘네들이 올릴 때 급하게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보더라도 여기서 흔드는 자리는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급하게 올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그 급하게 올렸던 부분을 또 급하게 내리면 뭐다? 솔직히 걔네들한테 남는 게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종가 이상으로 뭐 20% 정도의 상승률을 오늘 뽑아낸 자리는 분명히 있지만, 그죠? 요 자리에 대해서 20% 정도 뽑아낸 자리는 있지만 기존의 이 물량으로 따지고 보면 굳이 이 조금 먹으려고 이지랄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단기 파동 만들어 놓고 강하게 쏘고 누르는 자리, 그러면 고점과 바닥 대비해서 50% 정도 50% 정도에서 60% 정도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랬든 저랬든 여기와 여기에 대한 또 50% 정도에서 30% 정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든 아니면 뚫어 올리든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16만 6천원에서 17만원 이 자리 위로 올라타면 그 다음은 18만원대에서 19만원에서 20만원대 확인하고
맞고 눌리면서 17만원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또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나온다. 아직 윤석열 이제 뭐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있죠? 그 안에 뭔가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써니전자도 같은 개념으로 눌렸고, 얘는 좀 늦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후발주자로 움직였고, 그 후발주자로 움직였던 요 자리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상승의 폭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가 100%고, 여기가 150%의 상승은 나온 건 맞다. 얘는 확실히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고요. 그랬든 저랬든 일단은 지지할 자리는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050원 부근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 하나와 또 하나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박스권을 뭐 했다? 상단을 때리고 못 올라타니까 눌러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박스 하단까지. 요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관점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도 나온 거죠. 50% 이상, 60% 나오고 누르면서 50% 이상에서 지지받으면 한 번 더 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늘 눌렀다라는 거죠. 오늘 눌렀으니까 요 자리를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문제인 거고요. 회복을 하더라도 4,750원 위로 안착하느냐 못하느냐. 안착을 하면 박스권의 중간값 위로 올라탄다라는 거고, 이 위로 올라타면 다시 박스 상단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 또 중간값 그거 보면 한 5,100원 정도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올라타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4,750원 위로 안착 못하면 뭐다? 구름대에 갇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는 당분간 큰 힘을 못 쓰겠구나. 그러면 안랩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웬만하면 뭐 한다? 매권에는 양봉이 한 번 정도 나타나줘야 되는 흐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수급을 이어간다. 그죠? 내일이 금요일이죠. 또 수급을 이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 파동을 해먹고 빠져나가는 자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 파동을 해먹고 빠져나가는 자리다.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 보이는 좀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랬든 저랬든 요 4,050원 칼손절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라 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덴트라는 종목이죠. 비트코인 관련주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니까 비덴트도 따라 올라온다. 그죠? 예전 영상에서 여기서 한번 찍었고, 그러면서 19,400원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또 찍었고,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요 자리를 뚫고 올라탄 거예요. 그죠? 기존 영상에서도 여기 박스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 여기 박스권이 하나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3,000원 부근 정도가 요렇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박스권을 올라탔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2만원을 2만원 부근 정도를 손절 잡고, 뭐다? 얘는 23,000원에서 23,000원을 올라타는지를 체크. 올라타면은 그 다음 24,000원대를 뚫고 올라가는지를 또 체크 하는 부분으로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올라타려다가 못 올라타고 눌리면서 이 2만원대를 이탈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뭐다? 단기적인 슈팅은 마무리됐다. 그럼 당분간 또 뭐 해야 돼? 이제는 또 요 안에서 박스권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 만들어내든 아니면 다시 요 박스와 요 박스의 중간값 사이로 기어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 박스권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구름대를 다 뚫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도 올라온 게 맞지만 최근에 이 비브 스튜디오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뭐 메타버스 관련인가 봐요. 확실히 이 비트코인 뭐 업비트나 그런 걸로 돈을 버니까 돈이 남으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거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으로만 계속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왜? 시장에서는 항상 최초 새로운 거에 관심이 가고 눈이 띄인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그 이슈로 뭔가를 또 신사업의 성장을 도모해야만이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 고점을 넘기려면 뭐 해야 돼?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관점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서 뭐 단기적으로 상승은 못하더라도 차후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이슈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고점을 올리는 그림을 꾸준히 만들어 줘야만이 뭐다? 이 차트가 꾸준히 가는 차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먹을거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관심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엑세스바이오가 좀 움직였죠. 뭐 뉴스가 나올 때는 안 움직이다가 오후장에 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때 좀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또 폭포수를 쐈어요. 19,000원대 저항대 부근에서 폭포수를 쐈다라는 거고, 오늘 움직였던 이유는 뭐 자사주를 사겠다. 주주가치. 회사가 실적이 나아지고 그만큼 돈을 벌었는데 번 거에 비해 뭐 한다? 주가가 형편없다라고 지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돈 좀 만지니까 그 돈을 함부로 엉뚱한 데다가 빼다 쓰면 걸린다라는 거죠. 공금횡령으로. 그러니까 그걸 모아야겠다? 주식으로 넣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든 뭘 하든 자기네 주주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주주가치를 올리겠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엔 지들이 더 많이 먹겠다라는 소리예요. 눈에 보이는 이 돈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또 진단키트가 잘 안 팔리는 데가 나오면 그 돈이 다 회사 돈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있는 돈은 최대한 투자를 해서 살려놓고 지들이 먹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당장은 못 먹어도 나중에 먹을 수 있게끔 빼놓고 기존에 있는 그냥 어느 정도 돈으로만 회사를 이끌어 가는 부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죠? 뭐 하루아침에 회사가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어찌됐든 뭐 나쁘지 않은 건 맞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을 할지 아니면 지들이 팔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런 기준으로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점을 한번 올려놓고 쭉 밀리면서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아낸 흐름을 만들어 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요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좀 다 지워놓고요.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다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 요런 기준으로만 보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올려다 놓고 여기서 거래를 터뜨리고 요 안에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요 자리 위를 뚫어내면서 뭐다? 여기를 고점을 잡고 또 여기를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오늘 뚫어내고 나서 다시 지지를 어디? 여기를 받은 거예요, 일단은. 그럼 내일 시가가 갭을 뜬다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다시 갈 수 있는 관점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대신 거래가 적게 터지면 올라오면서 오늘 확인 제대로 못한 이 2평을 쳐맞고 밀리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고 18,000원 초반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못 만들어내면 어디까지? 17,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밀릴 수 있다. 대신 그 17,000원만 유지하면 뭐가 어찌됐든 이 종목은 2만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기류는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2만원 부분에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더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할 거냐? 횡보하면서 저점 낮출 거냐? 어떻게 보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올리면서 사줄지, 아니면 뭐 일반 개미처럼 주가를 쳐 누르면서 자사주를 살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질 안 할 거면 안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냥 지들 집은 쳐 늘려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회사에 좀 투자 좀 해놓고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문제 안 되게끔 내가 내 주식 팔아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요런 그림만 안 나오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슈를 터트리면서 올리면서 좀 사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NI 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철강 관련이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해지고 전쟁이 커지면서 뭐 기름 관련주도 그렇지만 오늘은 수산 쪽이 좀 강세였죠. 그러다가 닭고기까지도 움직였는데 원자재, 뭐 밀, 기타 여타 등등, 그리고 철강까지 또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뭐 이 NI 스틸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면 한번 추세를 잡으면 그 추세대로 이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가볍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추세를 잡으면 그 추세대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리고 한번 잡았던 그 추세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지금은 또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다시 관점으로 와서요, 요렇게 보면 요 정도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는다면 여기서 하락했던, 요렇게 강하게 하락했던 요 자리를 요렇게 빠르게 올리는 자리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눌리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부분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이 4,7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는다면 뭐다? 다시 한번 이 5,800원에서 6,000원대 정도는 한 번 정도 회복하러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이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거래량이 필요하다. 오늘 최근에 올라오는 이 흐름은 거래량이 없어요. 없이 슬금슬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뭐 기존에 떨어졌을 때 거래량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슬금슬금 올라오는 자리는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 자리 이후부터는 뭐다?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 매물 소화가 필요한 자리예요. 그럼 이거를 거래를 터트리면서 빵 터트리든, 아니면 슬금슬금 양봉의 개수보다 음봉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조정을 받든, 대신 그 조정을 받으면서 4,700원 위에서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여기 올라올 때는 음봉의 개수보다 양봉의 개수가 훨씬 많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수급을 넣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다?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강하게 안 터트리니까 양봉의 개수보다 음봉의 개수가 훨씬 많아지는 흐름이에요. 그죠? 많아지는데 뭐다? 주가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엔 저기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끝까지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를 할 거냐의 기준은 저는 그냥 4,700원 기준으로 보고 싶다. 4,700원을 이탈하면 포기를 한다라는 거고, 포기를 했다가 다시 4,700원 위로 안착을 하면 한번 페이크했구나, 개인을 털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종목이죠. 뭐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대주주인데, 뭐 ABL 바이오는 거진 상당 폐지 기준 같아 보이는 차트고, 얘도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액면병합을 하고 ABL 바이오는 흘러내렸다라고 본다면,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어느 정도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ABL 바이오가 지분을 팔아 처먹고 수익을 내서 그 돈 가지고 어디서? 여기서 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걔네들은 뭐 해야 돼?
주가를 한 번 정도 올려야 돼. 왜?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려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기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어제 뭐 감사보고서가 지연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빠지긴 했지만 장 끝나고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을 하면서 어제 이 하락을 그대로 메꿔놨어요. 나갔던 수급이 그대로 들어왔다. 그러면 여전히 이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12,000원까지 박스권이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이렇게 지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디? 대략적으로 10,000원 부근. 그럼 이 중간값을 올라탔으니까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 정도가 11,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럼 단기적으로 11,000원을 넘기면 어디 12,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또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12,000원을 맞고 또 눌릴 거냐, 눌렸을 때 11,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을 좀 더 많이 나타나면 위로 한번 상승, 그렇지 못하고 또 뚫고 내려앉으면 만원대에서 지지 받는지 라운드 피겨 값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종목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잡주인데 왜 이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요렇게 박스권으로 봤을 때 여기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뭐다? 지분이 위에가 훨씬 많아요. 어디보다? 밑에보다. 그럼 밑으로 하락할 수 있는 확률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한번 찍고 올라오다가 여기서 올라가기보다 한번 누르고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요렇게 그 다음부터 갑자기 V자 반등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다 버티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1만원이 결국엔 손절자리인 거고, 1만원을 이탈하면 밑에 이 8,000원 위에서 지지받는지 보고 거기서 지지받으면 신규적인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으로선 짧게 손절 잡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2,000원 넘기고 지지받으면 그 다음은 15,000원, 16,0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아직까지는.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디슨 EV가 여기서 영상 한번 찍었었죠? 영상 찍으면서 실제적으로 얘는 여기가 이렇게 하나의 기준인 거고요. 크게 보더라도 요런 기준인 거고, 이렇게 박스권인 거고, 여기에 중간값을 이렇게 그었을 때가 요런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중간값 그었을 때가 여기다. 중간값을 맞고 밀렸다. 그러면 중간과 여기에 중간값이 21,000원 부근 정도가 되는 거고, 이 21,000원과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다? 23,300원 부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23,300원을 유지하는지를 좀 체크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바닥까지 또 한번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다음날 뭐 악재 뉴스를 뭐 감사보고서를 또 지연한다, 그리고 쌍용차 인수에 무리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뭐 별의별 악재가 지금 다 터지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눌렀어요. 결국엔 들어왔던 수급이 나가는 그림을 일단 만들어는 놨는데, 일단은 단기 바닥의 형성의 자리에 또 왔어요. 그 자리가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부근인 거고요. 오늘 16,300원까지 밀렸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총을 쐈는데, 이제 갭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뭐다? 이 윗꼬리를 내일 정도는 한번 잡으러 올라오는 관점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감사보고서예요. 감사보고서가 지연됐다라는 게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올해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이게 위험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맞다. 근데 요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력이 장난을 치는 건지,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게 이익이 됐다,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러면 요런 그림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거기에 이제 뭐 저 쌍용차 인수까지
박차를 가한다. 뭔가 뉴스로 해결책을 찾았다. 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요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32,500원 혹은 4만원 부분까지 또.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다?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은 맞다. 모험을 걸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뭐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여기서 거래를 터트려 놓고 주가를 그 뒤로부터는 누르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놔서 예전에도 영상 자체에서도 올라올 때도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까지밖에는 단기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뭐 어찌 됐든 이제 뭐 시대의 별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 상승하는 별이 될 거냐는 뭐 조만간에 답이 나오겠죠. 근데 뭐 차트 관점으로는 단기 지지 자리는 맞다. 근데 우발적인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우발적인 상황, 상장 폐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새끼들은 적립매매 때 잔뜩 쳐넣어가지고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팔고 나온다라는 거. 왜? 지들 돈 아니니까. 우리야 우리들 돈이니까 적립매매 때도 미친듯이 몰빵 못 치고 그냥 손절을 하든 아니면 그냥 한 5년 10년 뒤에 혹시나 하는 바람으로 들고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걔네들하고 우리하고는 사정이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는 게 맞지만, 글쎄요, 이건 좀 애매해요. 제가 봐도 애매해요. 차트의 기준으로는 봤을 땐 바닥의 자리는 분명히 맞다.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말일까지는 지연 공시를 냈다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부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여기서 만족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칠 거냐, 아니면 혹여나하는 기대감에 끌고 가볼 거냐. 시간의 단일가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25,500원 위까지 올라와야만이 차트적인 관점도 뭐라 그럴까요? 안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정권. 근데 만약 이렇게까지 올라오면은 굳이 상장 폐지까지 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또 모르죠. 또 올라오면서 지들 팔고 나갈지도. 그건 아무튼 여러분들의 판단에 녹아져 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